안녕하세요. 저는 63세 김옥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영화보다 더 기가 막힌 실화입니다. 제 딸이 사위가 모는 차에 탔다가 사고를 당해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그 사위가 식물인간인데 이혼 준비해야죠라고 막말을 한 그 순간 제 딸이 두 눈을 번쩍 떠버렸거든요. 정말 소름 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처음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는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여자입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가족들을 위해 평생 헌신하며 살았어요. 늙은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면서 오직 가족들만 바라보며 살아왔죠. 시어머니는 치매까지 앓으셔서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도 눈을 뗄 수 없었거든요. 밤낮으로 간병하느라 제 건강도 많이 상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정성을 다했어요. 다행히 제 헌신 덕분인지 자식들이 다 잘 자라주었어요. 아들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의대를 나와 미국에 나가 살고 있고 딸은 성격이 활발하고 똑똑해서 오랫동안 연애한 의사와 결혼했거든요. 딸의 첫 남편은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집안도 좋고 성격도 온화했거든요. 그의 시어머니도 노안으로 돌아가시고 남편의 은퇴를 바라보며 이제는 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며 살았으니까요. 젊을 때 하고 싶었던 일들도 해보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싶었어요. 하지만 인생이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딸이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대학 때부터 사귄 남자라 믿고 결혼했는데 결혼 2년 차에 내연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게다가 그 여자와 아이까지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기가 찼어요. 딸이 우연히 남편 핸드폰을 보다가 발견한 건데 그 여자와 몇 년째 만나고 있었다더라고요. 심지어 그 여자 아이의 생일 선물까지 사주고 있었어요. 제가 다 배신감에 몸서리가 쳤는데 딸은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딸은 남편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결혼 준비할 때도 그렇게 행복해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딸이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방에만 있어서 정말 걱정했어요. 딸은 그 남자와 바로 이혼했어요. 이혼할 때 위자료로 3억 원을 받았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이 너무 커서 딸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혹시나 잘못될까봐 딸과 함께 지냈는데 다행히 딸도 점점 안정을 찾더라고요. 하지만 딸은 다시는 결혼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시기에 딸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원래 밝고 활발했던 성격이 조용해지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됐어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거절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했어요. 저는 딸이 우울증에 걸릴까봐 걱정돼서 상담도 받게 하고 새로운 취미도 찾아주려고 노력했어요. 10년이 지났어요. 딸에게는 장사 수완이 있었나 봐요. 처음에는 작은 분식집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키워서 유명한 태국 음식 식당을 운영하게 됐거든요. 딸이 태국 요리를 배우러 태국까지 다녀왔어요. 몇 달 동안 현지에서 직접 배워온 요리 솜씨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가게가 너무 바빠서 저도 함께 가게 운영을 도와줬어요. 다른 남자는 돌같이 보겠다고 하더니 미친 듯이 재산을 모으더라고요. 하루에 15시간씩 일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솔로의 인생을 만끽하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딸이 대견했어요. 가게 직원들도 딸을 정말 좋아했어요. 일은 철저하게 하면서도 직원들 복지는 잘 챙겨줬거든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가 생겼어요. 같은 건물에 변호사 사무실이 생겼는데 한 손님이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며 돈을 뜯어가려고 했거든요. 그 손님이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있었다면서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딸이 확인해보니 그 머리카락은 손님 것이더라고요. 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그 변호사가 유능한지 문제가 말끔하게 정리됐어요. 그게 인연이 되어서 변호사와 몇 번 만남을 가지더니 그 변호사와 연인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딸이 한 번 상처를 받은 터라 걱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그 변호사가 정말 괜찮아 보였어요. 딸을 정성스럽게 챙겨주고 딸의 과거도 다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 변호사는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어요.
말도 조리 있게 하고 옷차림도 단정했어요. 가족 모임에도 몇 번 나왔는데 예의도 바르고 저희를 잘 대해줬어요. 딸도 그 변호사와 있을 때는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는 것 같았어요. 그 변호사가 끈질기게 구애하면서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딸은 결혼 생각이 없었지만 결국 마음을 열고 결혼했어요. 결혼식도 소박하게 했어요. 딸이 화려한 걸 원하지 않아서 가족들만 모여서 조용히 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딸이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처음에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딸과 사위가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는 정말 잘 됐다 싶었거든요. 사위도 딸을 정말 잘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매일 꽃을 사다 주고 딸이 좋아하는 음식도 직접 해줬어요. 두 번째 결혼인 만큼 백년해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 아이를 먼저 가지라고 조언도 해줬어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도통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2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었어요. 병원이라도 가보라고 했는데 사위가 극구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는 단순히 남자의 자존심 때문인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수상했던 거죠. 사위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일이 터졌어요. 딸이 우연히 남편 사무실에 들렸다가 주인 없는 핸드폰을 받게 됐는데 그게 남편의 숨겨진 아이와의 통화였던 거예요. 아이 목소리로 아빠 언제 와? 엄마가 용돈 달라고 했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딸이 저에게 남편에게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과 같은 상황이 또 반복되는 걸 보면서 저는 충격으로 몸져 누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첫 번째 남편도 바람을 피웠는데 두 번째 남편도 똑같을 수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딸은 달랐어요. 이번에는 만만하게 당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흥신소를 이용해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딸이 위험할까봐 걱정이 됐어요. 첫 번째 이혼할 때도 딸이 많이 힘들어했는데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딸은 이번에는 좀 더 침착했어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겠다고 하더라고요. 흥신소에서 알아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위가 이혼 전적이 있었고 전처와 사이에 6살 된 딸아이도 있다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혼한 날짜가 제 딸과 결혼하기 바로 일주일 전이었다는 거예요. 결혼 직후 딸이 사위 빚 7천만 원을 갚아준 일이 떠올랐어요. 의도적으로 딸에게 접근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사위는 전처와 이혼할 때도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 실패로 빚이 많이 생겼다고 하면서 전처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놨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 딸과 결혼하자마자 그 빚을 다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죠. 상대는 변호사잖아요. 딸도 자신에게 이혼 사실을 숨긴 것부터 수상하게 느끼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 변호사가 말하기를 이런 경우는 사기 결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속이 쓰려서 가만히 있기 힘들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사위를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딸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웠던 그 남자 손님을 마주쳤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였는데 그 남자가 사위 사무실에서 나오는 걸 본 거예요. 수상한 생각에 그 남자를 따라가서 물어봤더니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손에 몇 푼 쥐어줬더니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딸의 가게에 소란을 피우라는 부탁을 받고 한 짓이라고 폭로한 거죠. 시킨 사람이 바로 제 사위였어요. 처음부터 다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사위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확실해졌고 문득 무서워졌어요. 이런 치밀한 사람이면 또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더라고요. 저 혼자 나서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편 딸은 남편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대요. 요즘 작은 도청장치가 많이 나와서 쉽게 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들어보니 전처와의 통화에서 저희 모녀를 물먹이고 재산을 가로챌 속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곧 큰돈이 들어온다. 그년들 완전히 털어버리자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분노해서 사위와 만나서 단판을 짓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혼자 만나러 가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딸은 결국 혼자 갔어요. 딸이 걱정돼서 아무 일 없기를 빌고 또 빌었지만 결국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병원으로 갔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였어요. 희한하게 조수석에 탄 딸만 심하게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딸은 머리를 다쳐서 응급수술까지 했는데 사위는 타박상과 찰과상이 전부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사위를 향해 살인자라고 고함을 쳤어요. 하지만 사위는 사람을 모함하지 말라며 뻣뻣하게 나오더라고요. 딸은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의사는 식물인간 가능성도 얘기했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는데 사위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소름 끼쳤어요. 그 순간 사위가 정말 나쁜 놈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저는 눈이 돌아가서 사위의 머리채를 틀어지고 따졌지만 힘으로는 당할 수 없었어요. 기약 없는 딸의 간병이 계속됐어요. 매일 병원에 가서 딸 곁을 지켰어요. 딸이 정신을 잃은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사위가 딸과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따지는 저에게 노망난 할망구라며 막말을 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딸이 깨어난 거예요. 두 눈을 번쩍 뜬 딸이 고함을 치며 사기꾼이라고 하자 사위가 기겁하더라고요. 딸은 기력이 없으면서도 미친 사람처럼 사위에게 달려들어 욕을 퍼부었어요. 사위는 귀신을 만난 것 마냥 벌벌 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딸이 깨어난 다음 날 사위의 전처가 갑자기 병원에 나타났어요. 알고 보니 사위가 제 딸과 결혼한 후에도 계속 전처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전처는 저희한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어요. 사위가 제 딸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 번째 여자와도 만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세 번째 여자는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였는데 사위가 그 여자에게도 결혼을 약속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도 사위에게 엄청난 돈을 줬대요. 병원 확장 자금이라며 2억 원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사위는 삼중으로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사위가 제 딸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놨다는 거였어요. 딸이 의식불명 상태일 때 각종 서류를 위조해서 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소름 끼쳤어요. 만약 딸이 깨어나지 않았다면 그 빚까지 떠안을 뻔했거든요. 전처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사위가 딸과의 사고도 미리 계획했다는 거였어요.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조수석 쪽 에어백을 고의로 작동 안 되게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석에 앉은 사위는 멀쩡했지만 조수석에 앉은 딸만 크게 다친 거였어요. 전처는 왜 이런 걸 알려주냐고 물었더니 사위가 자기 딸에게도 해를 끼칠까 봐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사위가 돈 때문에 미쳐서 자기 친딸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날 밤 경찰이 사위를 체포하러 왔는데 사위가 도망을 쳤어요. 병원 화장실 창문을 통해서 도망친 거였어요. 경찰들이 병원 전체를 수색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사위가 미리 도망칠 준비를 다 해놨더라고요. 사위는 2주일 동안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 잡혔어요. 제주도에 숨어 있다가 전처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기 딸을 보고 싶다고 한 거예요. 전처가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공항에서 붙잡혔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죠. 사위가 잡힌 후에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어요. 알고 보니 사위가 이런 사기를 제 딸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2명의 여자를 더 속였다는 거예요. 한 명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여자였는데 사위가 그 여자에게서도 3억 원을 뜯어냈대요. 또 다른 한 명은 카페 사장이었는데 사위가 그 여자와도 결혼을 약속하고 1억 5천만 원을 받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총 5명의 여자를 동시에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전문적인 사기꾼이었던 거죠. 사위의 변호사 사무실도 가짜였어요. 실제로는 변호사 자격증이 없었던 거예요. 변호사 시험에 떨어진 후에 가짜 자격증을 만들어서 사기를 쳤던 거예요. 제 딸 가게에서 문제를 해결한 것도 다 연기였던 거고요. 재판이 시작되자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어요. 사위에게 속은 여자들이 모두 11명이나 됐어요.
총 피해 금액이 15억 원에 달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그런데 재판 중에 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사위의 어머니가 법정에 나타나서 아들을 변호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연기였어요. 돈을 받고 고용된 배우였던 거예요. 사위의 진짜 어머니는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위는 자기 신분부터 가족 관계까지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심지어 이름도 가짜였어요. 진짜 이름은 따로 있었는데 대학교 때부터 가명을 써왔던 거예요. 정말 완벽한 사기꾼이었던 거죠. 재판 과정에서 사위가 어떻게 제 딸을 노렸는지도 다 밝혀졌어요. 사위가 우연히 딸의 가게를 지나가다가 장사가 잘 된다는 걸 알고 몇 달 동안 딸을 관찰했대요. 그리고 가게에 소란을 피울 사람을 고용해서 일부러 사건을 만들고 자기가 해결해주는 식으로 접근한 거였어요. 사위가 딸과 처음 만날 때부터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딸의 말을 녹음했대요. 그걸로 딸의 성격이나 취향을 파악해서 딸이 좋아할 만한 남자로 연기한 거였어요. 정말 치밀하고 무서운 놈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사위가 딸과 결혼하기 전에 미리 이혼 계획까지 세워놨다는 거예요. 딸의 재산을 어떻게 빼돌릴지, 어떻게 이혼할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딸을 어떻게 해칠지까지 계획해놨다고 하니 정말 소름 끼쳤어요. 딸이 깨어나서 한 얘기를 들어보니 더 놀라웠어요. 딸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주변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사위가 이혼하겠다고 한 말까지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딸이 혼수 상태일 때 들은 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사위가 전화통화하면서 곧 큰돈이 들어온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고 한 말도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간병인을 매수해서 딸의 상태를 악화시키려고 했다는 것도 들었대요. 간병인이 나중에 자백했는데 사위가 딸의 링거에 이상한 약을 타라고 돈을 주며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 간병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실제로 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재판에서 사위는 계속 억울하다고 우겼어요. 자기는 진짜로 딸을 사랑했다고 사고도 진짜 사고였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아서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자동차 에어백 조작 증거, 대출 서류 위조 증거, 다른 피해자들 증언까지 모든 게 다 나왔거든요. 판사님도 이런 악질적인 사기 사건은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사위는 사기, 문서위조, 살인미수 등으로 15년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도 하라고 했지만 사위가 가진 재산이 없어서 실제로는 받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사위의 악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교도소에 들어간 후에도 다른 수감자들을 이용해서 저희를 위협했어요. 출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 편지를 보냈거든요. 정말 끝까지 악랄한 놈이었어요. 그런데 교도소에서도 사위가 사고를 쳤어요. 다른 수감자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내려다가 큰 봉변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교도소 안에서도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못 고치는 성격이더라고요. 딸은 퇴원한 후에도 한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기도 했어요. 정신과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았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특히 남자만 보면 무서워하는 증상이 심했어요. 그래서 딸이 절에 들어가겠다고 한 거였어요. 비구니가 되어서 평생 세상과 담을 쌓고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절할 뻔했어요. 딸이 아직 젊은데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절에 가서 스님들과도 상담을 했어요. 스님들께서 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절에서 요양하는 형태로 지내기로 했어요. 딸이 절에 있는 동안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들고 왜 이런 일이 계속 딸에게만 생기는지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딸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한편으로는 사위에 대한 분노도 컸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악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딸을 정말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실제로는 돈만 노렸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몇 개월 후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사위의 다른 피해자 중 한 명이 사위가 숨겨놓은 재산을 발견했다는 거였어요. 사위가 가명으로 된 통장에 몇억 원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피해자들이 일부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딸도 그 돈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 돌려받았어요. 다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돌려받아서 다행이었어요. 딸은 그 돈을 전부 자선단체에 기부했어요. 더러운 돈은 갖고 싶지 않다면서요. 딸이 절에서 지낸 지 1년이 지났을 때쯤 딸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스님들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대요. 절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 중에도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딸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절에서 나온 후에는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어요.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딸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딸은 예전의 밝은 모습을 많이 되찾았어요. 여전히 결혼에 대한 트라우마는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과 만나고 사회생활도 하고 있어요. 가끔 남자친구를 소개해 줄까 하면 아직은 아니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많이 안정됐어요. 딸이 다시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사람을 보는 눈도 생긴 것 같아요. 앞으로는 딸이 누구를 만나든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볼 생각이에요. 저는 지금 딸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큰 욕심은 없어요. 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가끔 딸이 웃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앞으로 딸에게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너무 많이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딸과 함께 남은 인생을 평안하게 보내고 싶어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었지만 결국 이겨낼 수 있었어요. 딸도 지금은 평안하게 지내고 있고 저도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혹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시면 반드시 길이 열릴 거예요.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